네, 그럼 오늘은 10개의 챕터를 그려놓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작물에 대해서 먼저 시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10개의 챕터를 그려놓고 매월 말일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개념을 잡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작물, 농작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표본조사가 있다. 표본조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표본조사다. 표본조사다. 말 그대로 표본조사는 전체를 하지 않고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 작물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다. 전수조사. 전수조사. 전수조사하는 품목은 벼가 있고 콩이 있고 팥이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이 논작물인데 특히 수량 요소조사가 있습니다. 수량 요소조사. 수량 요소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로서 양을 측정하는 것이 수량 요소조사. 그래서 평가 방법이 많기 때문에 논작물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공통적인 표본조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은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피해를 입었어. 그럼 보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사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휴대폰 또는 GPS를 가지고 실제 경작 면적을 원장과 동일한지를 쭉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서 실제로 여기서 출발해서 쭉 돌고 한 바퀴를 측정했을 때 그것이 가입한 면적과 동일한지 봅니다. 10% 미만일 경우에는 가입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보상하는 손해로 그 농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율을 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해율의 핵심이 뭐냐? 바로 수확량을 구하는 거다. 수확량만 구하면 전부 다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고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표본조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 수확량인데, 그 수확량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면적을 따져봅니다. 그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조사할 대상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 경작 면적은 우리가 직접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뒤에 실제 경작 면적은 주어집니다. 그죠? 실제 경작 면적은 주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고사 면적은 곱표, 미보상은 세모, 기수학은 동그라미로 기호화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시험 문제 나오면 쭉 나열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빠르게 곱표, 세모, 동그라미의 공통적으로 과수가 됐을 때는 조사 대상 면적이 아니고 조사 대상 주수로 바뀌겠죠. 그것만 알면 핵심을 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경작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제곱이다. 10,000제곱미터다. 빼기 조사해야 될 것은 답이 나온 것, 즉 고사 면적이라 하는 것은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갖다가 고사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은 보상해주지 않을 것. 다시 말씀드리면 타작물을 심었다든지 기온기가 와서 그 농작물을 피해를 줬다 하면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죠. 그때는 세모. 그 다음에 먹으려고 기수학을 해버릴 경우를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조사할 대상 면적은 애매하게 피해를 얼마나 입었지,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사 면적이 200제곱미터, 그 다음 미보상이 300, 그 다음에 기수학이 5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9,000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호를 곱표, 세모, 동그라미다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오늘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작물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점짜리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풀 거냐? 자, 벼 품목의 표본조사 시 조사 대상 면적 및 표본 구간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이 다를 경우 우리의 기준은 직접 평가사가 조사한 실제 경작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4,800 쉽죠? 마이너스 고사 면적 빼고 미보상이나 타작물도 빼고 기수학을 뺍니다. 그래서 200 빼고 그 다음에 300 빼고 그 다음에 400을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3,900제곱미터 나오죠. 3,900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밭작물하고 과수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3,900제곱미터가 나왔을 경우 그래서 표본 구간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주어지지 않을 품목은 벼 품목, 그 다음에 적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때 앞자리 3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5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논작물에 가서 3구간에서 8구간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00제곱 나왔을 때 5,000 나왔다면 5,000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이면 5 플러스 2 해서 표본 구간이 7구간이 된다. 요거는 암기할 게 아니죠.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자리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표본 구간 수가 정해집니다. 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자,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제가 가입해야 될 부분에서 50%, 60%, 70%, 100%까지 10% 단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를 얼마나 입었지 그 피해율을 산정해 우릴이죠. 다 주어지는 값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우리가 뭐 자차일 때는 50만 원 자기 부담금, 100만 원 이렇게 있듯이 농작물에도 다 있습니다. 농작물 그 다음에 가축에서도 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예를 들어서 피해율이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고 그죠?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이 50%를 입었다. 자기 부담 비율이 20%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금은 3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바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금액 가, 피, 자다 해서 머리 글자.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를 얼마나 입었지 그리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즉 다 주어지는 값이지만 피해율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피해율은 평수미평, 평수미평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게 없죠. 5년 동안의 평균 수확량이 10,000kg 나오는 우리 농지라면 이번에 수확이 7,000kg 나왔다면 3,000kg 즉 30%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겠다. 다만 보상하지 않아야 될 미보상 감수량이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은
특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논작물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서 양을 측정하는, 그래서 다른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보통 평가사가 가게 되면 농작물이든 과수든 전부 다 무게를 재고 개수를 재는데 과중 측정을 하고, 근데 이거는 수로서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이삭수가 몇 개인지 나달수가 몇 개인지 그걸 파악해서 하는 것이 수락요소조사. 요거는 논작물 할 때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본조사, 전수조사. 근데 표본조사에 대해서 오늘은 샘플링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락요소조사는 나중에 제가 강의를 다시 할 거고, 오늘은 전체 공통적으로 흐르는 표본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라고 해서 그것만 빼주면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고, 그 조사 대상 면적에서 앞머리 플러스 2를 하면 조사 대상 표본 구간 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작물에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자, 별을 우리가 기준할 때 이게 암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별을 먹을 때 축축한 별을 먹습니까? 말라있는 상태의 별을 먹습니까? 그죠? 말라있는 벼가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피해를 조사할 때는 이미 함수, 수분이 포함된 벼를 갖다가 우리는 수확량을 무게를 재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인 벼가 마른 상태의 벼를 우리는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수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율이 있다. 그래서 함수율이 있다. 그래서 함수율을 좀 적용해보자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함수율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할 것이 저는 쉽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작물은 메콩강이다. 메콩강.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를 아우르는 메콩강만 기억하면 된다. 메벼, 콩, 팥. 그 다음에 콩가루 집안인 분질미. 벼 중에서 분질미가 있습니다. 분질미. 그 다음 강은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기를 갖다가 쉽게 좀 하자. 메콩강에서 메벼. 메벼는 15%. 그 다음에 콩팥, 콩가루 집안 분진미는 14%. 그 다음에 기타, 밀, 보리, 기타, 귀리 모든 품목은 13%다. 또 헷갈리기 때문에 14자에 초점을 맞추면 콩닥 네 글자죠. 그래서 14%, 위에는 15%.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함수율도 암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매배다 그러면 빠르게 15%를 함수를 적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무게가 3kg였다면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이 14%이고, 그 다음에 우리 평가사가 수분 측정기가 있습니다. 별을 매듭에 넣고 돌리면 3번을 측정해서 20%도 하면 1 마이너스 0.2 이렇게 계산을 해준단 말이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또 표본조사할 때 특별한 게 벼조사할 때입니다. 벼를 조사할 때 보면 이게 홀태기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네 포기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랑 그 포기와 포기 사이의 폭을 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죠. 그리고 홀태기에서 비닐을 깔아놓고 탁탁 하면서 이제 홀태기로 이렇게 평가사가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죠. 그걸 무게를 잰단 말이죠. 그리고 무게 재기 전에 벼만 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이 섞여 있죠. 그래서 바람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문 용어로 로스율. 그것이
평균적으로 7%더라.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로스율이 7%라. 전수조사할 때는 기계를 디렉트로 이렇게 쭉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다 해서 완벽하게 걸러주기 때문에 로스율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이렇게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표본조사할 때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수작업하다 보니까 7% 정도의 로스율이 있구나. 그걸 감안해 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1-7%를 해줍니다. 그래서 1-7%가 헷갈리기 때문에 0.93으로 적용을 해주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벼조사 할 때는 벼 품목을 조사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유와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암기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수확량을 구하겠다. 수확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요것만 알면 오늘의 핵심 사항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피해율을 조사하고 그 피해율 중에서 핵심이 바로 수확량을 구하는데 수확량은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표본 구간을 정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기준이 다 있죠. 뭐 가을 감자가 되면 가을 감자 가로 세로해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부분에서 채취를 해서 무게를 잽니다. 벼도 벼를 네 포기를 베게 됩니다. 그것을 무게를 잰단 말이죠. 그럴 때 수확량이 우리 일인데 그럼 수확량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알기 쉽게 제 모든 강의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커스의 이름이 평조단이라고 합니다. 평조단. 평조단 중에서 서커스 그 모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수미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조단 수미 이것이 모든 작물에 흐르는 공통적인 수확량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할 때 단위 면적당 할 때 그 다음에 수확량 이렇게 구하면 미보상 감수량은 주어지는 값이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은 평가사가 시험 문제도 주어지죠. 지문에서 10%다, 15%만 그걸 곱해주는 것이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평조당 수미라고만 알고 있으면 된다.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며칠을 공부해도 이론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밭작물 과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확량을 그럼 어떻게 구하죠? 자, 평은 단위 면적 평균 수확량,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적용하더라는 거죠. 통계를 가지고 잘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평조단 수미에서 평은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이다 하는 것은 주어지는 값이죠. 실제 경작 면적 분의 평년 수확량을 하면 이 농지는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기준이 중요하죠. 단위 면적당 2kg가 수확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문제, 주어진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인데 구하는데 핵심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제 강의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약 30% 정도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 대상 면적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빼면 그것이 바로 조사 대상 면적이 되더라. 조사 대상 면적의 의미는 100% 보상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값을 구하겠다 하는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다.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면 그냥 중량이 아니고 유효란 뜻이 뭐죠?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유효 중량 또는 환산 계수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앞만 읽어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설명을 합니다. 유효중량이란 뜻은 효력이 있다. 즉 효력이 있지만 실제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통계가 들어갔구나. 그 통계는 뭐죠? 우리가 홀트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바람에 휘 날리더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7%가 있기 때문에 효력은 있으나 실제 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중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사값이 3kg니까 그 3kg는 곱하기 로스율 7% 빼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1-7% 말보다는 3 곱하기 0.93을 암기하시는 게 좋다. 7%가 감안된 것. 곱하기. 그것이 우리가 먹는 기준. 우리가 벼가 젖은 상태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다. 우리가 마른 상태의 벼를 사서 먹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이 문제에서는 메콩강에서 모든 부분에서 메콩강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 문제에서 보니까 찰배다. 찰배. 매벼, 콩팥, 분질미가 아니면 전부 다 13%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13%분의 우리가 기준 함수율은 우리가 측정한 값이단 말이죠. 20%. 20%는 평가사가 조사한 값에서 문제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3kg는 3kg인데 다 인정 못 해주겠다. 로스율을 감안하고 먹는 기준인 부분에서 함수율을 한 것이 된다.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딱 그어놓고, 그래서 계산기를 갖다가 여러분은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 계산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가로가 1m, 세로가 0.3m 곱하기 표본 구간수가 6군데에서 실제로 벼를 뱄단 말이죠. 이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모든 부분은 가로, 세로, 표본 구간이 몇 구간이지? 6구간. 그리고 가로, 세로. 이것이 가을 감자가 되었던, 그 다음에 벼가 되었던 모든 작물은 가로, 세로, 표본 구간에서 채취한 부분이 분모에 오게 되고, 왜? 단위 면적당 얼마나 수확이 되지 하는 부분. 그래서 3kg가 나오고 0.93. 0.93은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100% 마이너스 7%인 그 부분이 0.93 곱하기 함수율 1-0.13 그리고 1- 우리가 실제 측정한 20%.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유효 중량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3일, 일주일을 공부해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수확량이다.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은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면적이 얼마죠? 4100. 조사한 면적은 조사값 1.425kg per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곱하진 게 수확량. 이로 끝내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수확하고 보상해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수확량이 많으면 피해율이 낮아지죠. 그러면 내가 기수확하고 보상하지 않을 것은 수확량의 플러스를 주게 돼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 조사를 하지 않았고 평조단 수미의 이 5년 동안의 평균값 2kg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좀 이상하죠? 그럼 세모가 이 꽃표가 어디 가느냐? 그래서 수확량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 10,000kg 여기서 보면 10,000kg가 수확되는 평균 수확량인데 올해 7,000kg가 수확이 됐다면 그 3,000kg는 보상 손해로, 그죠? 태풍으로 인해서 벼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3,000kg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표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조사 대상 면적할 때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다 빼서 조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수확량을 구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조사한 값, 유효 중량을 곱해주고 플러스 꽃표는 없습니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논작물의 핵심이고 이 논작물이 그대로 밭작물로 갈 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하자. 세모와 꽃표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면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일은 수확량을 구하는 거다. 그 수확량은 평가사가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뺀 것이 조사 대상 면적이고 실제로 표본 구간에서 채취한 것을 그 무게로 하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는 평년 수확량,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줌으로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쭉 처음부터 전체를 설명을 드렸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의 손무, 전제기란 이길 것을 뻔히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자격증보다 우리 자격증은 합격할 것을 이미 알고서 시험장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 공부를 좀 하자.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 그 시간에 제 강의를 듣고 입으로 되뇌이고 왜 그렇지라고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합격이라는 연금 100만 원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